각을 정의해야 된다는 거 그동안 뭐였냐면 우리 30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60분법이라는 체계 안에서 각도를 표현을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바벨로니아 사람들인가 되게 정삼각형을 되게 신성하게 그렸어. 60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하나의 각도를 60등분을 해서 60등분해서 나타낸 이 하나의 각을 1도라고 정의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단점이 우리가 조금 더 수학이 발전을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각의 체계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채꼴에서 그냥 갈게. 여기 길이가 안 같아 보이는데 이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때 이 중심각을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할 거고 이렇게 호도 뽑을 거야. 언제라고? 1라디안이 뭐라고요? 반지름.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을 때 여러분은 좀 같게 그려. 내가 너 여기 너무 길게 그렸어. 같을 때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할 거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라디안은 좋은 게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반복되는 거 쓰는 거 귀찮아하잖아. 그리고 단위는 생략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얘를 그냥 1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 호도법에서는 단위를 생략하고 이제 숫자만 보통 쓰기로 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여기가 R인데 여기가 2R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라디안. 이거의 2배가 되니까 2라디안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우리가 반원에서요. 반원에서 우리 요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2파이R의 반이니까 파이R이잖아. 그러면 요 중심각이 뭐가 될까? 파이라디안이 되겠다. 파이라디안이 되겠지. 맞아. 기호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 쓴다. 지금 설명하려고 쓰고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육신분법이랑 호도법이랑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까? 자, 우리 파이라디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각이야? 몇 도야? 180도지. 그래서 파이가 180도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60분법이랑 호도법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거로 1라디안은 뭐와 같다? 양면을 파이로 나누면 파이분의 180도가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1도는 뭐랑 같을까? 얘를 180도로 나누면 180도분의 파이가 되겠지. 맞아? 180분의 파이 이렇게 쓸게요. 1도는 180분의 파이. 근데 사실 요거를 통해서 뭐 60도가 얼마인지 30도가 얼마인지를 표현한다기보다는 파이가 180도인 걸 이용해서 이제 60도, 30도 이런 걸 정의를 한번 해볼 거야. 요거는 외울 거예요. 요거 외울 거야. 자, 지금 파이가 180도면 2분의 파이는 얼마? 반 나눈 거니까 90도지. 맞아? 그럼 3분의 파이는 뭐야? 이거 3등분한 거니까 60도. 그지? 얘 4등분의 4분의 파이. 요거를 반 나눈 거니까 45도다 이렇게 봐도 괜찮죠? 또 6분의 파이. 얘 얼마야? 요거 6등분한 거니까 30도예요. 괜찮아요? 요게 자유자재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수들. 그럼 이제 3분의 2파이 하면 뭐야? 그렇지. 요거에 2배니까 120도. 괜찮죠? 4분의 3파이 하면 얼마?
얘 3배니까 135도죠? 맞아? 6분의 5파이 이게 얼마야? 자 누구라는 게 6분의 5파이 150도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바꿀 때 아니라 파이가 180이니까 180 나누기 해서 30도랑 곱해서 150도 그냥 이렇게 바로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면 보자마자 150도 보자마자 130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하면 돼. 얘 보고도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돼. 이거 보고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30도 얼마라고? 6분의 파이. 45도 얼마라고? 4분의 파이. 60도 얼마라고? 90도는? 2분의 2분. 그렇지. 그럼 180도는 파이.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30도면 내가 나타내는 호도법 6분의 9 괜찮죠? 그리고 요거 반 나누기 45도잖아. 45도잖아. 얘가 나타내는 요 각이 나타내는 호도법 어떻게 표현한다? 4분의 9. 여기 위에다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60도만큼 봤어 뭐야? 3분의 4야. 돼야? 여기는 반 나눈 거고 3등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되겠죠? 괜찮아? 자, 요게 30도, 여기는 60도지. 요거의 2배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이게 30도, 30도, 30도인 거야. 그러면 60도에다가 90도에다가 한 줄만큼 더 더한 거야. 몇 도야? 120도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야? 120도는 60도의 2배니까 요거의 2배 하면 되겠지. 3분의 2파이다. 돼요? 그리고 요선 계속 따라가 볼게요. 요 3분의 2파이하고 얘는 180도에다가 3분의 파이 뭐냐 30도만큼 더한 거니까 얼마야? 180도에다가 요 30도만큼 더했어. 210이야. 이게 뭘로 표현할 거야? 요거에다가 자 여기 봐봐. 6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만큼 더한 거예요. 6분의 7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괜찮아?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선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이런 식이네. 요선 한번 가볼게요. 3분의 파이고 여기에다가 파이만큼 더한 거지. 얘 얼마? 3분의 4파이. 요선 3분의 2파이가 파이만큼 더한 거 얘 얼마야? 6파이가 되겠지. 돼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왔고 자, 요선으로 따라가면 6분의 파이, 얘는 6분의 7파이였거든. 얘는 뭘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간 거야. 6분의 5파이야. 돼요? 얘는 2파이죠. 360도 2파이죠. 거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덜 갔어. 뭐야? 6분의 11파이야. 돼요? 자, 얘가 4분의 파이였어요. 얘 뭐야? 4분의 3파이야. 맞아? 한 번, 두 번, 세 번. 맞니? 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부터 생각해도 되고 여기에다 파이 더해서 4분의 5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얘는요. 여기다 파이 더해서 4분의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30도, 뭐 60도, 120도, 150도 이런 것들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는 적어볼게. 성우야? 좋아. 얘 얼마? 30도. 얘 얼마? 45. 얘 얼마? 60. 60도. 얘안 넣었네. 자, 여기는 2분의 파이겠죠. 요선은. 괜찮아요? 자, 2분의 파이 얼마? 99. 그렇지. 90도. 3분의 2 파이 얼마? 120. 그렇지. 120. 자, 얘 얼마? 135고. 얘 얼마? 150도. 얘 요렇게 가면 여기는 파이죠. 파이는 180도지. 얘 얼마? 180. 그러니까 6분의 1에 7배인 거야. 30도 7배니까 210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는 45도 곱하기 5 하면 되지. 220. 그리고 얘는 60도 4배 하면 되죠. 240.
4 요거에다가 7배 하면 돼. 315도야. 얘는 330. 330도.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다 하고 얘 약분해서 곱하시면 돼. 여기까지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여기 파이 0부터 파이 안에 있는 요각도들 있죠. 요거는 좀 암기하세요. 알겠어? 자, 그럼 넘어와서 우리 세 번째 무도법을 배웠으니 우리가 알고 있던 부채꼴 소의 길이랑 넓이와 호의 길이라 쓰잖아.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자, 선생님 지금 정도만 안 적어도 돼. 우리 중학교 때는 부채꼴에서 여기 R이 호의 길이 L, 그 부채꼴의 넓이는 S라고 표현할게요. 중학교 때는 여기를 X도라고 표현을 하면 L을 어떻게 표현했지? 2분의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X도 이렇게 표현했죠. 맞아요? 이거 왜 이런 식이 나왔어? 원 전체 이게 정비례해서 그래요. 이 L과 이 L은 오고 2파이 R 얘네들의 B는 얘네들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B와 같겠죠. 왜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정비례하니까 얘에 해당하는 X도 얘는 360도에 대한 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 원의 둘레는 근데 360도 하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죠. L 곱하기 360도는 얘네는 자 그럼 여기다가 360도 곱해져 있으니까 나눠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던 거지. 맞아? 자, 똑같이 갈 건데 이번에는 여기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거야.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자 그러면 L 대 2파이야. 여기가 똑같아. 요거 똑같아. 근데 얘에 해당하는 게 세타 라디안이고 얘에 해당하는 중심각이 몇 도? 360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죠. 2파이 라디안이지. 180도가 파이잖아. 360도가 2파이죠. 맞아요? 360도가 2파이예요. 맞니? 그럼 2파이 나눠줄 수 있지. 그러면 R세타가 뭐가 돼? 1 곱하기 1이니까 얘가 R세타가 돼. 어때요? 이 공식이 편해, 이 공식이 편해. 훨씬 편하지. 여기서도 라디안의 장점이 봅니다.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얘네들의 곱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훨씬 편하지, 구하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호의 길이 이렇게 구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의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쓰면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 이렇게 같잖아. 그치? 똑같이 세우는 거야. 여기가 S고 원의 넓이 얘네들의 비가 이 중심각의 비와 같을 거 아니야. 맞아? 얘네 곱한 거랑 얘네 곱한 거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부채꼴의 넓이랑 원의 넓이의 비는 뭐와 같아? 중심각의 비. 근데 이 세타랑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는 나눠줄 수 있겠고 얘네들의 곱과 얘네들의 곱이 같잖아. 그러면 2 곱하기 S 여기다 2를 곱한 게 얘네들 R제곱 세타가 돼요. 괜찮아? 양변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R세타가 L이니까 그럼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맞아? 근데 이 공식은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도 한번 봤던 거예요. 얘네 공식 가지고 이거 유도했었어.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호의 길이다. 이거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괜찮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 지금 외우면 돼. 그냥 배웠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생소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는 뭐야?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고 2분의 1 R을 된다. 그리고 호의 길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다. 돼요? 요거 너무 편하잖아. 요것도 두 개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 라디안. 라디안. 여기가 라디안. 근데 라디안은
단위를 생략을 했었어요. 생략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약속했어요. 자, 그 다음에 쓸 시간 줄게. 우리 일반각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해볼 건데, 우리 각이 뭐라고 배웠니? 처음에 언제 배웠지? 각을? 우리 그러니까 물론 초등학교 때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얘 다시 한번 정의하자. 각을 어떻게 정의했니? 두 반직선이 이루는 모형이다. 이걸 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직선 하나는 OX, 하나는 OP 이렇게 써볼게.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이 각은 PO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반직선 OX와 반직선 OP가 이루는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인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같은 표현인데요. 예로부터 얘가 회전한 양 이렇게도 표현해.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OX로부터 얘가 회전한 양을 우리가 이제 각도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얘가 기준이고 얘가 이동하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움직이는 애를 동경이라고 할 거야. 움직일 동작을 써서 동경이라고 해요.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한 양을, 회전한 이 크기를 우리가 각이라고 할 건데, 이 각을요, 중학교 때까지는 니네 만약에 각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뭐라고? 30도라고 있잖아.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안 있잖아요. 여기가 330도고 여기가 30도면 우리는 이걸 보고 330도를 읽는 게 아니라 얘를 읽죠.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360도에서 빼면 얼마야? 220이야? 그럼 우리가 이 각도를 뭐라 불러? 220도라고 불러? 130도? 135도라고 부르잖아. 왜? 요 선으로부터 이렇게 회전한 양을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야. 근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통 편하게 생각했던 이 방향을 우리가 이제 양의 각이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 이렇게 있을 때 회전을 이쪽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우리는 얘를 양의 각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음의 각은 시초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경우를 우리가 음의 각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만약 크기가 알파면 알파도 이렇게 표현해 볼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알파도가 되는 거야. 이 동경과 이 시초선이 이루는 각이 알파도야. 얘는 이 크기가 알파도면 마이너스 알파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양의 방향, 이쪽은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동안은 각을 360도까지만 생각했잖아. 근데 확장해서 720도, 1080도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할 거예요. 회전을 마음대로 했을 때 예를 한번 볼게. 내가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30도 간 거랑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210도 간 거 한번 생각해봐. 390도 간 거 생각해 볼게요. 390도는 뭐야? 360도 돌고 한 바퀴 더 간 거야. 30도 한 번 더 간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의 방향 말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30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330도 가면 360도 덜기 전 30도만큼 덜 간 거야. 이렇게 해서 330도 간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랑 39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 330도, 마이너스 33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 다 어떨까요? 크기가 같겠죠? 그러면 얘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하나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게 일반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 세타라고 했을 때, 일반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390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게. 얘는 0바퀴 돈 거야. 얘는 한 바퀴 돈 거야.
맞아요? 얘는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한 바퀴 돌 거야. 자, 이거에다가 30도를 더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으로는 이렇게 쓰면 이 동경이 30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390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일반각은 보통 여기다 쓰는 이 각도 있죠. 일반각은 여기 있으면 이 각도를 알파도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일반각 세타는 360도 n 플러스 알파도다. 이때 n은 정수고 알파는 보통 0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거 갖다 쓸 거예요. 이렇게 괜찮지? 이게 390도로 갖다 쓰지 않고 30도로 갖다 쓴 이유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쓸 거니까 괜찮아? 이게 일반각이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까? 7번까지 쓰면 되거든. 4분면의 값. 여기 동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가게 이름을 붙여.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오가도 하고 그 x축이 양의 방향을 양의 방향을 10초선이라고 할 때 동경이라고 할 때는 우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반지성은 표현 안 하고.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거야. 여기가 10초선일 때 우피가 1사분면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이때 이 동경이 나타나는 이 각을 얘를 제1사분면의 각 이렇게 제1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동경이 여기 있어. 10초선이랑 이루는 각이 요거지. 맞아? 이 각을 뭐라 그럴 거야? 제2사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 있으면 제3사분면의 각, 여기 있으면 제4사분면의 각이겠죠? 맞아? 자, 이때 좌표축 위에 동경이 있는 거는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아.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동경이 여기 있다. 제3사분면의 각. 여기에 동경이 있어. 제4사분면의 각. 물론 그 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3, 4분면에 있으면 각이 뭐가 돼요? 10초선이랑 동경이 이루는 각이니까 이렇게 세타가 되는 거고. 맞아? 여기 있으면은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제4사분면의 각이란 뜻인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120도는 몇 사분면 위의 각이야? 2사분면 위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괜찮죠? 그 다음에 6번. 이제 삼각함수 정의라고 줘. 근데 보니까 여기 책에 내가 삼각비는 따로 정의 안 하려고 하거든? 삼각비 기억나? 보니까 여기 2번에서 삼각비의 정의로 되어 있더라고. 정석에는 삼각비 정의가 있긴 있어. 적을까? 머리가 있는데. 삼각비가 뭐더라?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하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A, B, C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가 뭐더라? B분의 C였던 거 기억나요? 사인 S를 뒤집어서 쓰면 되잖아. 코사인 세타는요? 그렇지, B분의 A죠. 코사인 세타. 아니, 탄젠트 세타는? 그렇지, A분의 C지. 탄젠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맞아? 요거 괜찮아? 기억나? 지금 처음 봐? 3다시 들었어요? 3다시 들은 적 있어? 그치? 그럼 배운 건 기억나지? 좀 불안한
보면 눈빛하지 않아요. 처음 보면 눈빛하지 않아. 자, 삼각비의 정의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 좌표평면에서 아까 전 똑같이 여기 원점 두고 양의 방향을 10초선으로 볼 거야. 동력 높이랑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볼 거예요.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자, 이 높이, 동경 높이랑 이 원이 만나는 요점 있죠? 요점을 우리가 x, y라고 해볼 거야. 자, 이때 자, 사인 요 이루는 요 10초선과 동경이 있는 각도 세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동경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 여기 세타야. 그 여기가 x, y야. 여기는 r이죠. 맞아요. 이렇게 수선 내리면 뭐가 돼? 여기 길이가 y고 여기가 x가 되겠지. 맞니? x랑 y가 지금 얘가 지금 동경을 일사분면에다 그려놨어요. x, y 다 양수죠. 맞아? 그럼 사인 세타 어떻게 돼? r분의 y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r분의 x가 돼요. 탄젠트 세타가 뭐가 돼요? x분의 y.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모든 사분면에서 표현한 게 삼각함수예요. 얘가 삼각함수. 그럼 삼각함수는 r은 지금 뭐예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수예요. 사인은 뭐 y가 양수일 때만 그 사인 값의 부호가 양수겠죠. 그 y가 양수인 게 몇 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이지. 그럼 사인 세타는요. 1사분면, 2사분면에서만 양수. 3사분면, 4사분면의 동경이 있을 때는 음수가 돼요. 얘는 r분의 x야. x의 부호에 따라 알겠지. x가 양수인 게 어디야? 1사분면, 4사분면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서만 양수예요. 여기 음수야. 탄젠트는 x분의 y잖아. x랑 y랑 부호가 같을 때만 양수겠죠. 그게 어디야? 1사분면과 3사분면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부호까지 적어보고 문제 풀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서는 모두가 다 양수잖아. 오른쪽 적을게. 여기는요. 누구만 플러스일까? 사인만 양수죠. 맞아? 나머지 얘 음수, 얘도 음수가 되겠지. 여기 x의 부호 반대, 그리고 얘는 x가 음수. 맞아요? 여기 사인만 플러스예요. 여기는 누구만 플러스일까? 그 탄젠트만 플러스지. 1사분면, 3사분면에서 플러스였던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은 y가 음수니까 안 되고 얘는 x가 음수니까 안 되죠. 맞아요? 탄젠트만 양수인 거 괜찮아? 여기는 우리 아까 x가 플러스일 때 여기 양수인 게 누구였어? 코사인이었지. 코사인이 여기서 양수야. 그래서 얼사탄코 이렇게 외울 거야. 얼사탄코에서 부호가 양수인 거. 이거 뭐 이렇게 돼? 얼싸고 올산타클로스 별 말이 많이 있는데 얼싸탄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다 플러스, 여기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돼요? 여기까지 설명 해봅시다. 정우야. 자, 그리고 우리 삼각비 정의할 때 이거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다 외우고 있죠?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외웁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해서 이거 표 그리는 방법만 알면 까먹어도 바로 알 수 있거든? 자, 얘는요 0도랑 90도까지 넣어서 생각하면 자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야. 2분의 루트 0은 2분의 0이니까 0이지. 2분의 루트 2분의 1이지.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니까 1인 거야. 돼요? 코사인은 거꾸로 쓰세요. 루트 3, 루트 3, 루트 2, 루트 1, 2분의 루트. 돼요? 코사인 0이 1이고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고 괜찮지? 응. 탄젠트는
오늘 할 내용인데 요거분의 요거 구하면 1분의 0이니까 0이죠? 루트 3분의 루트 1이니까 루트 3분의 1에서 3분의 루트 3이죠? 얘네들은 똑같은 거 1이죠? 얘분의 얘 하면 실제로 분모가 똑같으면 얘는 없고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되지.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그 0분의 1이야. 0분의 1은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돼. 분모가 0이면 정의가 안 되잖아. 3에서 90도는 없어요. 그래? 혹시 까먹었다. 그럼 저렇게 떠올리시면 된다. 이거 표 쓰는 법은 안 까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지 않을까? 저기 특수가 특수각이잖아. 요 값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때 저렇게 떠올리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풀게요. 그리고 필기 하나 안 한 게 있는 그건 3번까지 문제 풀고 할게. 더 쓰다가는 여기 까먹으실 것 같아요. 네, 필기 하나. 자, 기본 1번. 둘레의 길이가 8이고 넓이가 4인 부채꼴. 얘들아, 그럼 부채꼴의 둘레는 여기 R이면 여기 R이고 L이잖아요. 맞아요? 이 둘레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부채꼴은? 얘네들인 거야. 이게 8이라고 준 거지. 맞아요? 그러면 L을 뭐라고 써도 돼? 얘는 8-2하게 이렇게 써도 돼. 그죠? 자, 우리 이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지? 얘는 2분의 1 R을 쓰면 되겠죠? RL 이게 뭐가 된대? 4라고 줬어. 이거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죠. 2는 여기 나눠줄게요. 누가 2 나눠주면 4-R이니까 R 곱하면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 이게 4야.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R이 얼마 나와야 돼? R-2의 제곱이 0이니까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R이 2면 얘가 얼마가 돼? 4가 돼, 그지? 그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주체꼴의 중심각의 크기 물어봤어요. 여기 세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2 나왔으니까 2세타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 R 세타가 L이니까. 그러면 세타가 얼마나? 2다. 그래서 세타는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중심각의 넓이랑 크기를 부채꼴의 넓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 1번은 지워도 돼요?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 썼니, 너는? 이거? 쓰고 있니? 아니 지워도 돼. 이거 지워도 돼? 자, 2번 보면 둘레가 80이래. 아까 똑같네요. 둘레를 줬어요. 여기 R이고 L이면 2R 플러스 N이 지금 80이라고 준 거야. 단위 센티미터인데 일단 떼고 생각할게요. 자,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그 넓이 중심각 이거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넓이를 2분의 1 R L이니까 L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80-2R을 넣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2분의 1 R이랑 80-2R을 곱하면 얘네 먼저 곱할게.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0R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니? 한 나누면 20. 곱하면 400. 맞아? 이거 플러스 400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부채꼴 언제가? R이 2일 때가 최대고 그때가 40. 그럼 R이 2면 여기 2 들어가면 L이 뭐가 돼요? 여기 20이지? 미안해. 20이야. 20. 여기 20 들어가면 뭐예요? 40 되죠? 그러면 얘 곱한 게 얘니까 세타가 뭐가 된다? 2가 되지? 맞아?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최대값은 400이고 아까 단위가 있었으니까 400 제곱센치가 되겠고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2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이 문제 이렇게 안 풀어요. 이렇게 안 보고 이건 보자마자 중심각은 왜냐면 내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써볼게. 자, 지금 한 번만 얘기할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우리 둘레의 길이가 뭐라고 하고 문자 K라고 해볼게. 2R 플러스 L이 K. 둘레가 K일 때. 그럼 이거 80K로 변한 것 뿐이야. 맞아?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L인데 L 대신에 뭐 집어넣어? K-2R 집어넣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80 대신에 그냥 K 집어넣은 것 뿐이야. 이 식 정리해보면 이거 글씨 보이는데? 네. 저는 2분의 1 안 보여? 잘안 이 색깔이 안 보여. 글씨 크기가 안 보여. 글씨 색은 괜찮아? 더 키울 수 없는데? 자, S는 2분의 1 알레린 거 괜찮아? 보여? 자,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2분의 1 R L 대신에 뭐 K-2R 넣어주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 RK K 뭐였을까? 이렇게 돼. 맞아? 뭐 할 거야? 마이너스 묶어놓고 반의 제곱 할 거지? 그러면 여기로 쓸게요. 마이너스 R제곱 이거고 반 나누면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 K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1가 나가면 플러스 16분의 1 K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R-4분의 1 K의 제곱 플러스 16의 K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언제? R이 4분의 1 K일 때 넓이가 최대인 거야. 맞아? R이 4분의 K일 때 최대인 거야. 괜찮지? 그럼 여기가 4분의 K면 L이 뭐가 돼요? 여기다가 4분의 K 집어넣으면 이거 2분의 K가 되니까 넘기면 L이 2분의 K가 되지. 얘가 4분의 K일 때 얘가 2분의 K가 된다고. 그럼 얘랑 곱해서 얘들하고 중심각이 무조건 뭐야? 2인 거야.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면 무조건 중심각이 2가 돼야 돼. 그야?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얘가 2일 때가 최대인 걸 알잖아. 2씩 적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얘인 걸 알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R이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얘가 이거 R이 여기 2R이잖아. 여기다 2R 집어넣으면 4R이 81이니까 R이 얼마야? 20. 20 구하면 48. 넓이는 얘네 가지고 구하면 되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억해.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야?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예요. 괜찮아?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기본 2번 배웠거든. 2번 보기 전에 이중분호 잠깐만 볼게요. 이중분호가 교육과정에 없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볼 일은 절대 없어. 근데 이제 정석이 자꾸 뜨문뜨문 나와. 그래서 그냥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풀면 안 돼요. 뭐라고? 아닙니다. 이중분호가 이거야. 루트 A, 루트 B. 이거 제곱하면 뭐야? A 플러스 A 더하기 B. 그 A랑 B 양수일 때예요.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에 저기 제곱하기 전 얘는 이거랑 같겠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면 이렇게 가자. 이게 이중분호야. 옛날 저기 호랑이 담배벌에서 선생님 때나 배우던 거. 이거는 이제 없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없어. 몰라도 되지만 정석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설명한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는 합이고 여기는 곱해서 되는 숫자를 찾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 뭐야? 더해서 5되고 곱해서 6되는 거. 2랑 3 있죠? 맞아? 그럼 이때 큰 거 앞에다 쓸게요. 큰 게 앞에 쓸 거야. 왜냐면 요거 자매품이 뭐가 있겠니? 뭐가 있겠죠? 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거겠지. 그래서 이걸 거 아니야. 그치? 얘 이렇게 갈 때 앞에 게 더 커야 양수인 거잖아. 양수인 거 끄집어낸 거니까. 양수가 되려면 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2 더하기 3이랑 2 곱하기 3이 이제 되는 거잖아. 2랑 3으로 표현이 되는데 양수가 되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겠지. 그치?
몇 번만 연습하고 그냥 끝낼게. 그러면은 이거 먹어보자. 그렇지. 루트 4 더하기 루트 3이겠죠. 4랑 3 맞아? 괜찮아? 얘 뭐야? 8이라니까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돼. 이제 쓸게. 다 적어야 돼? 의식적으로 난 안 알려준 거야. 그냥 자꾸 나와 보자. 됐어? 그러면 기본 문제 이번 풀게요. 너무 못 썼으니까 좋지. 자, 2번은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이거일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C가 90도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뭐 하면 돼? 여기 A랑 B라고 할까요? 여기가 이거의 3배. 여기 A라고 하면 이게 뭐가 돼? 3A가 되죠? 여기가 뭐가 돼? 2루트 2A가 되겠지? 맞아? 조금 잘못 그렸다. 2루트 2가 더 긴데, 그치?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럼 여기서 사인 A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니까 얼마야? 3분의 1인 거 괜찮아요? 그러면 코사인 A는 얼마야? 3분의 2 루트.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맞니? 채은이 이거 괜찮아? 3분의 2루트 2. 그러면 채은아, 탄젠트 A가 얼마야?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2루트 2분의 1인 거야. 괜찮니? 아, 이거 이 새끼들 이거 문제 좀 뽑아놔야 되겠네. 안 됩니다. 어?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줘. 이거. 네, 어린이 아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2번은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사인 15도랑 탄젠트 15도 구하래요. 여기가 30도, 여기 15도 이렇게 줬어. 여기가 90도. 여러분, 그러면 BAC 각도가 얼마인 거야? 75. 이 새끼야, BAC. 아, BA. 여기 얼마야? 15도. 15도. 15도잖아, 그치? 아니, 요거. 아, 15도. 그치? 이거 더해서 1이야 돼. 맞습니다. 그치?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아, 이등변이야. 여기 길이 같겠다, 그죠? 근데, 그림은 되게 못 그려. 90, 30, 여기 얼마야? 60도잖아. 30도가 말하는 거 x라고 하면, 여기 뭐야? 루트 3x야, 맞아? 여기 길이는 뭐가 돼? 2x. 1대 2대 루트 3 괜찮아? 그래서 여기 2x. 여기도 2x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x. 여기가 x잖아. 맞니? 요거 제곱한 거랑 요거 제곱한 거를 더하면 여기에 제곱이잖아. 여기에 제곱이 나오겠지? 그럼 이거 얼마야? 요거 제곱하면 4 더하기 3, 7 더하기 4 루트 3 x제곱이잖아. 여기다 x제곱하면 여기다 1 더하고 x제곱인 거지. 그러면 8 더하기 4 루트 3 x제곱이 제곱인 거야. 그러면 AB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8 더하기 4 루트 3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네. 근데 아까는 뭐였어? 아까 지웠지만 여기 앞에가 2였단 말이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 2로 만들어주면 돼. 2 넣어주면 되죠? 2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8 더하기 2루트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 돼?
15도 얼마야? 5분의 이렇게 가겠죠? 얘분의 얘죠. 그래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2는 무료 안 할게. 여러분이 해. 탄젠트 15도 어떻게 돼요? 5분의 요거죠.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3분의 2 나올 수 있겠지. 얘가 2x 루트 3x입니다. 우리가 CD가 왜 루트 3X야? C, D 우리가 여기 30도고 여기 60도면 B가 어떻게 되죠? 1대 2대 루트 3이죠?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정사각형에서 수선 내려서 가면 돼. 여기 30도고 여기 60도잖아. 맞아?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길이가 2A죠. 피타고라스 쓰면 4에서 1 빼면 3이니까 루트 3A지. 30도가 바라보는 게 A, 60도가 바라보는 게 루트 3A, 90도가 바라보는 게 2. 1대 2대 루트 3.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서모야? 우리 아까 삼각함수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 원 그렸어요.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O로 하고 여기서 x축의 양에 대한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OP 이 동경 OP와 이 반지름이 R인 원 너무 그랬다. 먼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이 R인 원과 동명 OP가 만나서 생긴 요점을 x, y라고 할 때 맞아? 자 그랬을 때 뭐가 됐어? 이 OP 여기서 이 동경과 시초점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뭐다? R분은 뭐다? 이건 외워야 돼. 그냥 자다가 엄마가 새벽 2시에 깨워갖고 물어봐도 대답이 바로 나와야 돼. Y Y야. 코사인 세타는 뭐야?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뭐다? X분의 Y. 그렇지. 이렇게 된다. 여기 삼각함수 정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은 뭐와 같지? 요점이랑 요점 사이 거리랑 같죠? 맞아? 말은 뭐와 같아?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같아. 괜찮죠? 네. 그러면 기본 문제 3번 1번에 p가 마이너스 4,3이래요. 자 원점과 이거를 지나는 동경 얘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요거잖아. 이게 피고 원점이랑 이걸 지나가는 동경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맞아? 이 동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원은 어떻게 그려져?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때 반지름이 뭐야? OP의 길인 거야. 맞니? 예. 그럼 R은 뭐라고 하면 돼? 루트. 여기 길이 3이 여기 길이 4니까 9 더하기 16 해서 5 나오겠죠? 반지름 5로 가면 되겠지. 굳이 원 안 그려도 반지름 5 찾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참고로 여기 세타야.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5분의 마이너스 3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4. 여기 꼭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요? x분의 4분의 3 y. 그래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괜찮아? 선생님 우리 아까 특수각 삼각비에서 특수각 외울 때 표 그릴 때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야 얘기했잖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여기를 나눠봐. 이거 나누면 R은 지금 0이 아닌 어떤 고정 값이잖아요. 약분 가능하죠?
코사인분의 사인은 x분의 y지. 근데 x분의 y가 뭐야? 탄젠트야. 괜찮아? 이거 다음 탄에서도 다시 한번 필기할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이제 탄젠트다라는 거를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게 1번이었고. 두 번째. 자, 사인 9분 4분의 9. 세 가지 갖고 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사인 4분의 9파이. 그러면 4분의 9파이는 여러분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가 이거를 4분의 9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을 표시하면 한 바퀴 돌고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야. 맞아? 요게 4분의 9파이가 나타내는 이 동경의 위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나 얘를 구하나 그냥 4분의 파이가 나타내는 이게 4분의 파이일 때랑 4분의 9파이일 때랑 이 각도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원을 그렸을 때 어차피 이 원의 반지름이 같으면 여기 R이라고 하면 만나는 이 점이나 이 점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 삼각 함수값이나 여기서 삼각 함수값이나 똑같겠지. 그러니 사인 4분의 9파이는 같은 동경이 사인 4분의 파이랑 값이 똑같아요. 괜찮아요? 자, 이거 원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자, 이 점은 여러분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요? 같잖아요. 맞아? 4분의 8, 45도야. 90도면 45도잖아. 이 직각이 된다 생각하기지? 여기가 반지름이면 뭐야?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R이겠지. 루트 2분의 R이야. 여기가 루트 2분의 R, 하나 루트 2분의 R이 되겠네. X절표, Y절표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여러분 굳이 이렇게 R로 잡고 이렇게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삼각비의 장점이 뭐야? 삼각비는 각도만 같으면 크기가 다른 삼각형에 대해서 어때? 삼각비가 항상 일정하죠. 맞아요? 그 여기서 얘랑 얘 가지고 사인 값을 구한 거나 반지름이 1인 원을 가지고 구한 거는 어때? 똑같잖아. 그럼 내가 여기 반지름이 1인 거 잡는 것보다 여기가 4분의 8인데 여기 길이가 1이 되게끔 잡는 것이 편하죠. 여기 1로 잡으면 여기도 잡혀고 1,1이지? 반지름은 뭐가 돼? 루트 2가 돼. 맞아? 이렇게 놓고 사인 4분의 8을 구하셔도 된다. 그럼 뭐야?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사실 이거는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렸지만 사인 4분의 8 이미 우리가 2분의 루트인 거 알고도 있지? 근데 바로 써도 괜찮지? 이해 갔어요? 자, 얘 가지고 반지름 R로 놓고 푸나 반지름을 루트 2로 놓고 푸나 똑같아. 이해가? 그러니까 내가 이 좌표를 내가 편한 대로 잡고 시작해도 된다고. 이해 갔어? 자, 사인 4분의 9가 있고 코사인 3분의 14파이. 그럼 3분의 14파이가 뭐야? 3분의 12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럼 3분의 12파이가 4파이거든요. 4파이가 뭐야? 2파이 두 번이니까 두 바퀴를 돌고 그리고 3분의 2파이만큼 간 거야. 돼요? 그러면 두 바퀴를 도나 안 도나 3분의 2파이랑 동경의 위치는 똑같겠네? 그러면 얘는 뭐랑 같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 자, 지금은 우리가 아직 삼각함수 정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 이렇게 안 풀어요. 그냥 3초 만에 끝내고 넘어가는 문제. 그냥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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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이렇게 끝나거든? 지금은 정의를 사용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 동경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몇 도인 거야? 120. 그렇지, 120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맞아요? 여기서도 이제 원 이렇게 그려가지고 교점을 x, y라고 줄 건데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얼마야? 60도. 여기 60, 3분의 파이잖아. 맞아? 그러면 길이의 비가 길이를 따져보자. 여기 60도, 여기 30도야. 여기 길이가 만약에 a면 여기 길이가 뭐가 돼? 루트 3a잖아. 그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a, 루트 3a 이렇게 잡을
잡을 수 있어. 더 편하게는 뭐야? A 떼버리고 어떻게 잡아도 돼? 마이너스 1, 루트 3으로 잡아도 돼. 그럼 반지름이 뭐가 된 거야? 반지름이 2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코사인 3분의 2까지 정리한 거 써보면 뭐분의? 우리 R분의 X니까 뭐야? R이 얼마지? 2고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가? 그래서 얘는 얘와 같다. 돼요? 한 번 더 해볼게. 탄젠트.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요. 마이너스 4분의 8파이에다가 4분의 5파이를 너 빼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마이너스 2파이다. 그 마이너스 2파이는 뭐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2파이만큼 도는 거야. 맞아? 그리고서 4분의 파이만큼 내려간 거죠. 음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죠. 농경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4분의 파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다?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같다. 이렇게요. 자, 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여기가 이렇게 수선 내려보면 길이를 따져봅시다.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면 여기서 1로 잡으면 여기가 좌표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반지를 뭘로 잡은 거야? 루트 2로 잡은 거야. 맞아. 괜찮아?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정의 어떻게 되죠? 탄젠트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X분의 x분의 y였잖아요. x가 뭐야? 1. y가 뭐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라고 했죠. 자, 여기 4자분면에서 얼싸탕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음수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괜찮아? 이 문제는 바로 풀어볼게요. 요거 두 개 한번 해봐. 성아? 자, 필기 하나 더 하고 바로 풀 건데 그냥 풀라고 해도 풀 수는 있는데 한번 내용 정리해주면 여러분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서 보면 두 동경의 위치관에 동경의 위치관계를 볼게요. 총 5개를 적을 거거든. 얘네들이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수 있는 동경이 일치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뭐 안 돌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 동경 이렇게 일치해. 그러면 베타를 보통 더 크게 한번 잡아볼게. 그럼 베타 한 바퀴 돌았고 뭐 알파는 안 돌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차는 뭐와 같을까?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베타가 360n 플러스 360도 n 더하기 이 가게 크기를 x라고 해볼게. x. 그리고 알파도 360도 곱하기 m 그리고 x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잖아. 이때 m는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몇 바퀴씩 돌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반 요 각이 같은 거예요. 괜찮아? 그래야 동경이 일치할 거 아니야. 슈니 많이 피고 영화 보는 거 많이 힘들었니? 어쩐지 아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많이 피곤해? 아니 자, 그럼 얘네들 차가 어떻게 되겠니? 360 그러면 360 n-n. 얘네가 정수잖아요. 얘가 정수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n''이라고 쓰지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그냥 n이라는 정수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동경이 일치하면 이 두 각의 차가 360도 곱하기 정수꼴인 거예요. 괜찮아?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야.
얘는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일직선형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죠? 이해가세요? 그럼 뭐 이게 알파, 뭐 이게 베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네. 그럼 베타랑 알파의 차는 어떻게 할까? 베타도 360 곱하기 n 에다가 요각을 x라고 하면 x에다가 파이만큼 더한 거예요, 그죠? 맞아요? 180. 그리고 알파도 어때? 360 n 프라임에다가 x 더한 거야. 아니? 알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x 더한 거잖아. 그럼 얘네 뭐 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빼면 이거 날라가. 그럼 얘네들의 차가 369 곱하기 정수의 차 n홀 에다가 180 더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괜찮아?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항상 풀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무슨 단어 암기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고요. 뭐야?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 놓고 아 얘네가 이러면 뭐 빼야겠다 더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동경이 X축 대칭일 때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얘는 뭐 하고 싶니? 대칭이면 요 크기만큼 요 크기랑 같겠죠. 그렇지. 그러면 더 하고 싶어.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360 곱하기 점수로 또 굳이 식으로 써보자면 베타는 360 곱하기 에다가 요거에다가 그 알파만큼 덜 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몇 바퀴 돌고 여기서 알파만큼을 덜 간 거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볼 수 있지. 여기 크기를 요 크기를 x라고 할게. x. 알파는 360도에서 얼마 더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x를 더한 거죠. 그럼 둘이 뭐 하고 싶어? 더하고 싶어. 더하면 이렇게 있지.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알파, 얘가 네. 얘는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빼고 싶어? 빼요. 더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 요 크기만큼 얘랑 같잖아. 그지 않아? 무진식으로 써보면 360도에다가 180도만큼 가서 요 크기만큼 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요 크기 x라고 할게요. 알파는 360도 정수배만큼 돌고 뭐한 거야? 요 크기 x만큼 넣어야 돼. 그럼 둘이 더하고 싶잖아. 더하면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정수꼴 에다가 180도를 더한 꼴이 된다. 돼요? 그럼 아까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일 때 빼면 360도 곱하기 더하기 180이고 얘는 더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면 오히려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종이에 그려놓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마지막 동경이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이면 y는 x 대칭이면 요게 알파라고 했을 때 요 크기만큼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이게 베타인 거예요. 네? 얘는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을까? 그렇지, 더 하고 싶어. 더 하면 어떡해? 90도.
360도에 S에다가 90도를 더하면 돼. 왜? 6극의 X라고 하면 여기가 X잖아. 맞아? 그러면 알파는 360도 M, M 정수야. 여기다 X를 더한 꼴이고 베타는 뭐가 돼? 360도 마찬가지로 정수배. 그리고 90도에서 X만큼 덜 가는 꼴이잖아. 맞아? 더하면 얘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요거 필기 좀 해주세요. 성환. 기본 문제 4번 볼게요. 기본 문제 4번. 4번에는 이 두 가지 이용해서 이것만 남겨놨거든. 지금 세타가 90도랑 180도 사이일 때 원래 얘들아 이거 근데 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월초는 동그라미. 되게 싫어하잖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잘 그려야 되는 거 알지? 나는 뭐 시험 다 보고 봤으니까. 자, 이거의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60도를 구하래. 6도야? 6도. 야, 그럼 6세타가 더 많이 놀았겠지, 이제. 6세타가 그러면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들의 차가 뭐다? 360도 곱하기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얘는 정수고. 그럼 5세타가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72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얘가 얘 사이에 있어. n이 1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뭐여야 돼? 2여야. 2여야만 하죠? 3도 안 되죠? 넘어가죠. 그래서 세타 얼마? 144가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150도가 돼요. 150도는 얼마만큼 간 거야? 180도에서 30도만큼 덜 간 거야. 이게 150도인 거야. 맞아? 괜찮아? 6분의 5파이. 자, 그럼 우리 이거 원 이렇게 그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배우고 나면 한 단어만 더 배우고 나면 문제 이렇게 안 풀어요. 3초에요. 근데 지금은 정의를 이용해서 가보면 여기 이제 30분인 상황이니까 자, 여기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 길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여기를 루트 3, 여기를 길이 1로 잡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반지름이 얼마? 2가 돼. 그럼 사인 150도 뭐야? 뭐분의? 2분의 r분의 y. 맞아. 예. 괜찮아. 예. 자, 이번은 세타랑 6세타가 동경의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얘랑 방향이 반대면 저거 없다 치고 방향이 반대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인 거잖아. 맞아? 그럼 요거에서 얘 빼주면 딱 180도만큼 차이 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빼면 360도의 정수배에다가 180도 더한 만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세타가 어떻게 돼? 72도 n에다가 36도 이렇게 되겠지. 네. 맞니? 자, 얘가 저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n이 뭐여야 돼? 1. 1이어야 돼. 그럼 세타 얼마? 108도. 108이다.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세타 108도니까 120. 더하면 20도 이렇게 된다. 120도는 180도에서 60도만큼 덜 간 거예요. 그죠? 맞아? 그 원 이렇게 그렸어. 5점에 좌표.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길이 1로 잡고 여기 루트 3로 잡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이고 루트 3 이렇게 잡죠. 그럼 반지름 2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120도 뭐야? r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7-5번이죠. 기본 문제 5번을 풀어볼 시간을 3분 드릴 거예요. 못 풀 거예요. 네.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 문제 4번을 먼저 푸나요? 자, 5번 볼게요. 지금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원점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10등분하여. 무슨 말하지? 진짜.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의 중심이
다섯 등분, 밑에 것도 다섯 등분 이렇게 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삐뚤데 이러면 딱 되겠다. 그지? 예. 자, 이렇게 10등분이 완성이 됐고요. 이 10등분한 거를 각 분점을 차례대로 P1, P2, P3 이렇게 하겠대. 자, P1을 1,0이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가 P1이고 1, 여기가 P2, 3. 이게 다야. 자, 맞냐? 아, 여기 P 빠졌다. 미리야. 맞나? 맞아요. 6, 7, 8, 9. 다섯 등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7, 8, 9, 10. 이렇게 된 거지? 괜찮아요? 그래요. 가로선을 안 쓴 거야. 되죠? 자, 그랬을 때 P1, 각 P1, 5, P2 여기지. 요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을 답하시오. 1번은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쭉 해서 어디까지 나가니? 사인 10세타까지 10세타요. 자, 그러면 왜? 성화야 무릎을 좋아하니? 아니요. 우리 10세타? 자, 일단 이거 다 더하면 10세타잖아. 그지? 10세타가 몇 파이야? 그렇지, 2파이야. 그지? 그잖아. 5세타가 1. 2세타는 5분의 1파이야. 그지? 쉽다고? 사인 5분의 파이 얼마인데? 사인 5분의 8. 3번 5분의 파이가 얼마니? 3 36. 너 사인 36도 구할 수 있어? 졸라 멋있다. 못 구하자, 다른 못 구해. 그리고 이거를 어떤 특징을 살려서 생각을 할 건데, 얘들아, 얘네가 다 반지름은 똑같죠? 반지름은 똑같아. 근데 얘랑 얘를 좀 따져보면 요 점을 만약에 x, y라고 하잖아? 여기가 x고 y인 거야. 그지? 맞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여기도 x, 여기도 y니까 얘는 마이너스 x, y가 돼. 그지? 그잖아. 여기는요?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돼. 여기는 x, 마이너스 y 이런 거잖아. 왜요? 이것도 사실 이 문제가 여기 나오면 좀 그래. 다음 걸 배우고 하면 훨씬 쉽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뒤에 거 하고 한 번 더 보여줄 거야.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자, 그럼 사인 세타가 지금 뭐가 돼요? 여기 반지름이 1이야. y잖아. 맞아? 네. 그잖아. 네. 그리고 사인, 자, 여기가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고요. 이렇게 하면 6세타예요. 사인 6세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y. 반지름은 1이고 y절표 마이너스 y잖아요. 그럼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인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사인 2세타는 여기도 이 점을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고 했어. 여기가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이겠죠. 그럼 사인 2세타가 y 프라임이면 사인 7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프라임 되니까 얘네들끼리 더하면 0 되는 거야. 돼요? 그럼 사인 3세타는 누구랑? 8세타는 4세타는 9세타는 그럼 사인 5세타랑 사인 10세타가 남아요. 근데 얘는 얼마야? 0. 그러니까 얘가 파이. 5분의 1 들어가면 여기 파이예요. 사인 파이예요. 얘는 뭐야? 사인 2파이. 오케이? 사인 파이랑 사인 2파이고 나중에 다음 단어를 하고 나면 여러분 되게 쉽게 대답을 하는데
내가 순간 자꾸 그 뒷단한 걸 갖고 올라오서 썼는데 말하면서 아차차 자, 어쨌든 얘랑 더하면 0이야. 얘네들처럼 괜찮아? 잊어 이거는 잊어. 나중에 다시 할게. 이거 있고 얘네들 더하면 마찬가지로 다 0인 거야. 돼요? 그래서 싹 다 더하면 뭐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돼? 이것처럼 똑같이 얘도 좌표를 잡으면 얘랑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얘도 그리고 얘는 얘들아 그래 이렇게 해도 되겠다. 사인 파이면요 여기 있잖아. 요 점에 y좌표가 뭐야? 0이지. 그냥 얘 0이야. 얘도 뭐야? 여기 있잖아. y좌표 0이죠. 얘도 0이야. 그래서 더해서 여기다 해도 되고 00이니까 얘는 더해서 0 이렇게 얘기해도 돼. 괜찮아? 그럼 싹 다 더하면 0이에요. 이거를 뒤에 전혀 안 비슷했잖아. 정확히 1187. 문제에서 얘가 A일 때 1357, 2468 얘를 A로 표현을 하래요. 이거는 다음 번 하고 할 거야. 내가 왜 지금 건드려가지고 하고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거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여서 이거 지금 안 할게. 이거 지금 안 하고 1번까지만 하고 2번은 다음 번 하고 할게요. 이거 하려면 또 이렇게 풀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려. 이거는 다음 번은 하고 할게요. 자 그러면 넘어와서 8단원 삼각관계 기본 정지. 요거는 필기할 때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게. 오늘 할 거는 간단해요. 칸은 많이 비워두시고 오늘 할 거는 뭐 별로 없어. 첫 번째. 자,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한번 써보고 가자. 사인 세타 뭐다? 사인 세타 뭐다? 알분의 그리고 이거 다 외워. 코사인 세타는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렇지. 이거잖아요. 자, 내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좀 더해볼게. 사인 제곱할 때들아 사인을 두 번 곱하면 이거를 이렇게 써.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거야. 요게 사인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얘를 좀 더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r제곱분의 y제곱이랑 r제곱분의 x제곱을 더해서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삼각함수가 언제 어떻게 정의가 된 거였냐면 반지름이 r인 원에서 공경이 OP가 원과 만나는 점을 x,y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나온 거였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반지름이니까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어? x제곱이랑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얘가 r제곱이야. 그럼 뭐야? 1이야. 이거 진짜 많이 써요.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합하면 얘는 1인 거야. 돼요? 사제곱, 코제곱 더하면 1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얘네를 내가 코사인으로 나눠볼게. 얘를 코사인으로 나눠볼게요. 이거 한 번 더 써보자.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게 1이라네. 내가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뭐가 되죠? 얘는 뭐가 돼요? 1. 얘는 뭐가 돼요? 탄젠트 제곱. 우리 아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뭐라 그랬어? 탄젠트 제곱이라면 탄젠트라고 했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라 했으니까 제곱 제곱이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리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나중에 미적분 툴을 가면 코사인분의 그러니까 코사인의 역수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더 간단해지는 식이. 괜찮아?
이거 요거를 한 99번 쓰면 요거 한 번 정도 좀 해볼까? 90번 쓰면 한 10번 써요. 오케이? 근데 요거 안 쓰고 다 이걸로도 해결 가능해. 대부분. 이거 쓰면 편하기도 하지만 얘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요것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삼각함수 사용하는 첫 번째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와 같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다. 그래서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요거 한번 보고 실시간 줄게. 요거 한 번만 보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지금 기본 8번에 1번은요. 다음 근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고요. 얘네가 다 아tom을 증명할 거예요. 보통 증명할 때더라. 증명할 때는 뭐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끝나든가 우변에서 시작해서 좌변으로 끝나면 돼요. 자, 여기서 또 가볼게요. 코사인 4제곱 세타 사인 4제곱 세타. 자, 얘는 뭐랑 같아요? 합차를 쓸 수 있어요.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같잖아. 얘가 뭐라고? 1이라고. 1 곱하기 얘니까 뭐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 얘랑 같다 증명했어요. 얘만 보여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나 그랬어? 1이라고 했어.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만 남겨두면 이런 거 같아. 넘겨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맞아요? 나 이거 대신에 이거 한 번 넣어. 그럼 뭐가 돼? 요거에서 사인 제곱 빼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되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조식을 써먹어 볼 수 있어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2, 3, 4 한번 해볼 거예요. 성공 보고. 자, 우리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 하면 뭐다? 1이다. 그리고 탄젠트는 뭐와 같다?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 맞아요? 자, 이거를 탄젠트를 그러면 뭘로 바꿔볼 수 있어? 이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 증명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로 출발할 건데 자,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얘는 얘와 같아.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를 묶어내잖아? 그럼 뭐가 되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빼기 1이네. 그리고 통분을 좀 할게요. 그냥 쓰고 아까 1. 통분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 그러면 얘네들하고 1이었으니까 요거 넘겨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누구랑 같아? 사인 제곱이랑 같죠? 맞아요? 채은이 갔어? 쫓아왔어?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음 1이니까 사인 코사인 제곱 넘기면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괜찮아? 그러니까 요거를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서 이거 탄젠트의 제곱이 되죠? 그럼 요거 순서대로 써주면 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저거 제곱을 차니까 합차잖아. 어떻게도 볼 수 있어. 합차 써.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얘랑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위에 있는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괜찮아? 그러면 얘가 뭐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야. 더하기 사인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얘도 부호만 반대죠?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 여기서 사인 세타 묶어내서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이렇게 가도 되지.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 묶어내면 코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도 사인 세타 나가고 나면 코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얘네들 곱하면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아까 사인 세타였지? 그래서 아까 묶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시작의 차이지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꼭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었으면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시훈이 관심이 없네. 아니 저 보고 있었어요. 자, 3번. 네, 시훈이가 재미없어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예? 하나만 합시다. 자, 뭐 할까? 합차. 합차. 밑에 합차하고 위에는 뭐 할까? 근데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이거 더하면 뭐야? 이거를 완전 적을 수 있지. 이걸로 누구야? 자, 좌변에서부터 출발할게요. 얘는 자, 분모는 합차 쓰고 자, 분자는 얘를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위에가 완전 제곱식이 돼. 무슨 완전 제곱식?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되죠? 그럼 약분되지? 이렇게 약분되지? 그 얘분의 얘야. 근데 얘가 아닌데?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 분모 분자를 코사인으로 나눠볼게. 얘도 코사인으로 나누고 얘도 코사인으로 나눌게요. 얘 코사인 얘는 1 되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되죠? 맞아요. 얘 나누면 탄젠트 세타 얘는 1이죠. 뭐 이거 순서만 바꿔서 써주면 똑같지. 괜찮아? 아니면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면 돼.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 해갖고 분모 분자로 코사인 분자에서 이렇게 가도 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자, 2번 볼게요. 좀 더 재밌는 거 하자. 증명 여러 개 안 좋아하잖아. 맞습니다. 네. 답 나오는 거 할게요. 자, 2번 보고 정리할 시간 줄게. 자, 2번 한번 보자. 자, 얘가 보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 얘들아, 얘각이면 몇 쌍분면에 있는 거야? 그렇지, 1쌍분면은 다 플러스죠. 자, 코사인이 5분의 4에 그러면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뭐라고 했는데, 자, 삼각함수 정의로 가면 얘가 뭐 분의 뭐야? R분의 R분의 X. X야. 그러면은 R이 5고 X가 4. 뭐 R이 10이고 X가 8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값은 다 같으니까 그냥 5랑 4로 잡고 가도 되죠. 반지름이 5고 X좌표가 4야. 여기 좌표는 여기 3 되겠죠. 그러면 4,3이니까 사인 세타 뭐야? R분의 Y. 탄젠트 세타 얼마야?
12분의 5. 자, 3, 4분면에서 누구만 불렀어요? 그렇지, 탄젠트만 불렀은 거야. 그럼 얘가 x분의 y잖아요.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5면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면 이 길이가 뭐가 돼? 13이 되겠지. 그러면 뭐 구하래? 사인, 코사인. 사인은 뭐분의? 13분의 참고로 이게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되겠죠? 이에 코사인 세타이면 13분의 1 마이너스 10이겠죠? 이해가 간 거야? 예 r분의 뭐니까? X x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자 3번 보면 사인이랑 코사인의 합이 2분의 1인데 그때 나머지 값들을 구해봐라고 있어요. 자 1번에 곱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위에 거 제곱 한번 해보세요. 사인이랑 코사인 합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4분의 1이잖아. 그 얘가 뭐야? 전개하면 제곱 세타. 이거 제곱 먼저 쓸게요. 이렇게 되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 얘가 얼마지? 1 1. 맞아. 맞습니다. 넘기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 마사사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얘네 곱한 거 얼마? 8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세제곱의 합이야. 자, 얘는 우리 공식 뭐로 생각할 수 있지? 세제곱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변형으로 마이너스 가네요. 3 x y x 플러스 얘지. 맞아? 이거 알고 곱한 거 방금 1번에서 구했대. 요거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얘는 이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야. 덧셈 되겠고 16분의 9점 16분의 2점 그럼 16분의 얼마야? 11이겠지. 여기 바로 붙여서 이렇게 썼어요. 자 3번 얘는 4제곱이네. 자 얘는 그러면 제곱의 합에서 뭐 해주면 돼? 2 곱하기 1 곱하기 빼주면 돼. 맞아요? 네 얘는 얼마지? 1 1이지. 1 마이너스 2. 제곱은 얘는 곱한 거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 아까 나왔던 거니까 64분의 3. 이렇게 약분하면 32. 그럼 얼마 돼? 32분의 3이 아니라 9 아니에요? 어디? 8분의 3 제곱해서 8분 그럼 고마워. 그러면은 32에서 9 빼면 얼마냐? 23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숫자가 되게 더럽게 나오네.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탄젠트 세타랑 역수를 더하는데 탄젠트 세타가 뭐지? 뭐분의 뭐지?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을 했지. 그럼 뭐야 얘는?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통분하여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랑 5분 제곱이 합이니까 1 되겠지.
없으니까 1번 구한 거에 역수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5번은 둘이 뺀 거 물어봤어. 그러면 합한 거랑 곱한 거 아니까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 제곱해서 우에서 구하자. 자, 제곱의 차의 제곱은 뭐랑 같아? 4배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였어?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4랑 8분의 3 곱하니까 덧셈 양분이야. 그럼 4분의 7 나올 수 있겠다. 그치? 제곱이 4분의 7이면 그 얘는 뭐야? 그렇지.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잖아. 1하고 붙여야 되겠지? 맞니? 응. 여기까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거의 두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근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분명해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둘이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p지. 맞아? 자, 그리고 우리는 제곱하면 1인 걸 아니까 뭐 하고 싶어? 제곱. 제곱하면 4분의 p제곱은 사인 제곱, 뭐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그리고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예곱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나 근데 식 잘 썼니? 마이너스 네.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되겠네? 0이네? p 얼마? 0. p 구하래 있어? 1번? 네. 자 그럼 p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여기 1번이었고 2번은 탄젠트 세타랑 얘를 두근으로 하고 그리고 2차 함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합이랑 곱을 생각해야 되잖아. 자 이거 합하면 어떻게 되죠? 두근의 합. 이거 통분할 거니까 분수로 표현할게요.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분의 코사인. 그럼 뭐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네.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두분의 합 이렇게 되고 두분의 공분량 뭐야? 곱하면 1이죠? 맞니? 네. 자 그러면 x제곱 계수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x제곱 두분의 합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x 두분의 합의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지금 4분의 p제곱은 뭐예요? 1번에 어? 1번에 4분의 p제곱 아 요거 제곱 요거 위에 이렇게 한 거야. 요거는 이거잖아. 얘가 얘 그러니까 요거 제곱한 게 요거는 얘 1이고 얘 1이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저거 위에 거랑 이어지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요거까지 똑같고 1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준 거네. 그러면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2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까지 풀고요. 그리고 요거 쌤 있잖아. 대표 문제만 쭉 풀어와. 대표 문제 14개예요. 14개만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안 됩니다. 다 풀어볼게요. 아니